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택시를 타면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운전대가 텅 비어 있어요. 택시 기사가 없는 겁니다. 핸들이 저절로 돌아가고 차가 알아서 달립니다. 마치 영화 속 장면이 현실이 된 것처럼요. 10년간 무려 30조 원을 쏟아부은 구글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현실이 된 겁니다. 드디어 자율주행 시대가 왔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죠? 한 5년이면 택시기사 없어지는 거 아닐까? 생각하신 여러분,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신 겁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좋아요. 그런데 한 달 전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2025년 12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변전소 하나가 불이 났어요. 13만 가구가 암흑에 빠졌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죠. 그런데 그 순간 30조 원을 쏟아부은 구글의 자율주행차 수십 대가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꼼짝도 못했어요. 인간 운전자라면 5초 만에 해결할 상황이었습니다. 신호등 꺼지면 사방향 1단 정지, 눈치껏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30조 원짜리 AI는 얼어붙었습니다. 자, 주식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 혹은 이미 테슬라 주식을 갖고 계신 분, 자율주행 관련주 보고 계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자, 오늘 저는 30조 원짜리 기술이 신호등 하나에 멈춘 진짜 이유, 그리고 이게 왜 10년 안에 해결되지 않는지 지금 이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 아주 쉽고 직설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판단, 투자든 이직이든 차구매든 이 영상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먼저 웨이모가 뭔지부터 짚고 가죠. 구글이 2005년부터 만들어온 자율주행 자회사입니다. 테슬라랑은 경쟁 관계예요. 테슬라는 차를 팔면서 자율주행 옵션을 끼워 파는 방식이고, 웨이모는 아예 무인 택시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방식이죠. 접근법은 다르지만 둘 다 자율주행 시대를 연다고 10년째 떠들어온 건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웨이모는 벌써 17년째 개발 중이에요. 누적 투자액 30조 원, 현재 기업 가치 58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연간 설비 투자와 맞먹는 돈을 쏟아부은 겁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만 800대에서 1000대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참고로 이 차 한 대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억 원입니다. 제네시스 G90 풀옵션보다 비싸요. 지붕에 달린 라이다 센서, 그러니까 레이저로 주변을 스캔하는 장치 하나만 5천만 원이 넘거든요. 중형 SUV 한 대 값이 센서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주간 유료 탑승 45만 건, 2025 년 한 해 동안 1,400만 건을 태웠습니다. 누적 자율주행 거리 1억 6천만 킬로미터. 지구를 4천 바퀴 돈 셈이죠. 웨이모 측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심각한 부상사고 90% 감소, 에어백 전개 사고 82% 감소, 인간보다 안전하다고 대놓고 홍보했어요. 그런데 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샌프란시스코팔 번가 미션 스트리트 변전소에서 불이 났어요. 도시의 3분의 1이 정전됐습니다. 신호등이 꺼졌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켈레 리바라는 30세 AI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AI를 개발하는 사람이 AI 택시 안에 갇힌 거예요.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웨이모 안에 몇 분간 있었어요. 신호등이 없으니 사람들이 마구 건너고 있었고 웨이모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3분을 기다렸어요. 연결이 안 됐습니다. 결국 차에서 내려 걸어서 집에 갔습니다. 타일러 세르빈이라는 주민은 더 기막힌 광경을 목격했어요. 자기 아파트 앞 교차로에 웨이모 5대가 몰려 있었답니다. 교차로 전체를 막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버 기사가 그 사이를 지그재그로 피해가며 겨우 손님을 태웠습니다. 310일 신고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웨이모가 버스를 막아서 한 교차로 건너는데 15분이나 걸렸어요. 차선 전체가 못 움직였습니다. 트위터에는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죽은 웨이모들 RIP. 정전 훈련 안 받은 것 같다. 기본적인 갓길 정차 기능도 없었나? 30조 원을 들여 만든 AI가 신호등 하나 꺼지자 도로 한복판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인간이라면 눈치 한번 보고 지나갈 상황에서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웨이모 서비스는 약 24시간 동안 중단됐습니다. 대변인은 해명했어요. 7,000개 이상의 신호등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고요. 하지만 동시에 확인 요청이 폭주해서 시스템이 과부하됐다고 인정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웨이모 차량은 뭔가 애매하면 원격 센터에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7,000개 신호등이 동시에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질문이 한꺼번에 몰린 거죠. 콜센터가 마비됐고 승인을 기다리는 차들이 도로에서 멈춘 겁니다. 17년 개발, 30조 원 투자, 1억 6천만 킬로미터 주행. 그런데 정전 하나 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분노가 치미는 건 지금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한번 보시죠. 일론 머스크, 2016년 6월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율주행은 해결된 문제다. 해결된 문제래요. 2016년에요. 10년 전입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더 구체적으로 약속했어요. 2017년 말까지 LA에서 뉴욕까지 자율주행으로 달려보겠다. 2026년 현재 아직도 못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테슬라 자율주행의 날 행사에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년에 확실히 100만 대 로보택시를 운행하겠다. 2020년에 100만 대요. 실제로 운행된 건 몇 대일까요? 0대입니다. 같은 날 머스크는 이런 말도 했어요. 테슬라 외에 다른 차를 사는 건 재정적으로 미친 짓이다. 왜냐하면 테슬라 사면 로보택시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요. 2026년 현재 테슬라 로보택시 수익은 얼마일까요? 0달러입니다. 머스크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2023년에 스스로 이렇게 자조했거든요. FSD를 외치는 소년이 됐다. 양치기 소년이라는 뜻이죠. 구글도 만만치 않습니다. 2012년 9월 구글 공동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말했어요. 일반인들이 자율주행을 경험하기까지 한 손으로 꼽을 수 있는 연수가 남았다. 5년 안에 된다는 뜻이죠. 2017년이 되면 일반인이 탈 수 있다고 했습니다. 20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웨이모 씨, 2호 존 크래프칙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차가 여기 있다. 2020년이 아니라 오늘 일어나고 있다. 2017년에 완전 자율주행이 왔대요. 그로부터 8년 뒤인 2025년 12월 그 완전 자율주행차는 신호등 꺼지자 도로에서 멈췄습니다. 더 씁쓸한 건 따로 있어요. 구글 자율주행 프로젝트 CTO 크리스 어먼슨이 2015년 TED 강연에서 한 말입니다. 제 큰아들이 11살입니다. 저와 제 팀은 그 아이가 운전면허를 딸 필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 감동적이죠? 아들이 16살 되기 전에 자율주행 시대를 열겠다는 아버지의 다짐이니까요. 그 아들은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16살이 됐습니다. 당연히 운전면허를 땄어요. 어먼슨 본인도 2018년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광범위한 사용? 아니, 그건 안 될 것 같다. 이들이 바로 약속의 소년들입니다. 10년 넘게 늑대가 온다고 외쳤지만 정작 늑대가 왔을 때 도망친 건 양치기였습니다. 2024년 9월 법원 판결이 흥미롭습니다. 테슬라 주주들이 머스크를 고소했어요. 자율주행 허위 광고로 주가를 부풀렸다고요. 판사의 결론이 뭐였을까요? 기업의 허풍에 불과하다. 법적으로 거짓말이 아니래요. 왜냐하면 누구도 진지하게 믿을 만한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법원조차 저 말을 믿은 건 너희 잘못이라고 한 셈입니다. 웨이모 정전 사태가 처음이 아닙니다. 자율주행차의 민낯은 이미 여러 번 드러났어요. 2023년 10월 2일 GM의 자율주행 자회사 크루즈에서 끔찍한 사고가 났습니다. 한 여성이 길을 건너다 뺑소니 차량에 치였어요. 튕겨나가서 크루즈 로보택시 앞에 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는 크루즈 잘못이 아니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크루즈 로보택시가 깔린 피해자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갓길로 이동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속 11km로 6m를 끌고 갔습니다. 6m가 얼마나 되냐고요? 승용차 한 대 길이가 약 4.5m예요. 차 한 대 반 길이를 사람을 깔고 끌고 간 겁니다. 아스팔트 바닥이에요. 피해자는 수개월간 입원했어요.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이 차의 AI는 임무 완수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갓길로 안전하게 이동했으니까요. 바닥에 사람이 깔려있는 줄도 모르고 멈춰야 할 때 끌고 간 겁니다. 2년 뒤 웨이모는 정반대였죠. 움직여야 할 때 멈췄습니다. 이것이 30조 원짜리 AI의 현실입니다. 크루즈는 더 나빴어요. 사고 영상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주재 당국에 편집된 영상만 제출했다가 들통났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연방 벌금 50만 달러, 교통안전국 벌금 150만 달러, 총 210만 달러 이상 제재, CEO 카일 보그트 사임, 수백 명 해고. 아마존의 죽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에 아마존이 12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에 인수한 회사예요.
2025년 한 해에만 소프트웨어 리콜이 3번이었습니다. 3월에 258대, 5월에 270대, 12월에 332대. 급브레이크로 오토바이 추돌, 차선 침범 62건. 그러더니 2026년 1월 17일 결국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션, 지구에서 시민이 차 문을 닫으려는 순간 죽스 로보택시가 들이받았어요. 손이 으깨지고 목과 등을 다쳤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가 섬뜩합니다. 카네기 멜론대 자율주행 안전 전문가 필립 쿠프먼 교수가 말했어요. 수천 대 로보택시가 멈추면 문제입니다. 만약 이게 지진이었다면요, 수천 대가 도로를 막습니다. MIT 로봇공학 명예교수 로드니 브룩스, 아이로봇 창업자이기도 하죠. 그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규모 정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 지진이 나서 응급 차량에 못 지나가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응급 차량이 못 지나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30조 원짜리 기술이 만들어낸 새로운 재난 시나리오입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30조 원이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답은 엣지 케이스에 있습니다. 엣지 케이스, 영어로 가장자리 상황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겁니다. 여러분이 운전면허 시험 볼 때 배운 거 있잖아요. 직진, 좌회전, 우회전, 주차.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AI는 이걸 완벽하게 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갑자기 골목에서 공이 튀어나오고 뒤이어 아이가 뛰쳐나오는 상황. 교과서에 없죠. 이게 엣지 케이스입니다. 드물게 발생하지만 한 번 잘못 대응하면 사람이 죽는 상황들이에요. 몇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도로에 곰 그림이 그려진 표지판이 있습니다. AI가 실제 곰으로 착각해요. 브레이크를 밟죠. 뒷차가 추돌합니다. 밤에 검은 아스팔트 위에 검은 쓰레기통이 있어요. 카메라가 인식을 못합니다. 그대로 들이받아요. 공사 현장 인부가 손으로 수신호를 보냅니다. 저리 가인지 이리 와인지 AI가 해석을 못해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이번처럼 신호등이 꺼진 상황. 인간은 눈을 마주치고 손짓하고 암묵적으로 양보하면서 협상합니다. AI는 이게 불가능해요. 도요타 자율주행 디렉터 마이클 제임스가 핵심을 짚었습니다. 우리는 99.99%의 평범한 상황뿐 아니라 마지막 0.01%도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역설이 나옵니다. 0%에서 95%까지는 쉬워요. 직선도로, 맑은 날씨, 표준 신호등, 이건 금방 학습합니다. 95%에서 99%도 어렵지만 해볼만 합니다. 돈과 시간을 쏟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99%에서 99.9%로 가는 건요, 0%에서 99%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영어 단어 1만 개를 외운다고 칩시다. 처음 9,000개는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1,000개는요. 이미 다 아는 것 같은데 자꾸 헷갈리는 단어들이에요. 이 1,000개 완벽하게 외우는 게 처음 9,000개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자율주행도 똑같아요. 99%까지는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1%는 돈이 아니라 시간과 경험이 필요해요. 그것도 수십 년 단위로요. 왜냐하면 나머지 1%는 무한히 다양한 예외 상황이거든요. 곰 그림, 검은 쓰레기통, 공사 인부 수신호, 꺼진 신호등, 이런 게 수천만 가지예요. 하나하나 다 학습시킬 수 없습니다. 날씨 문제도 심각합니다. 비가 오면 카메라 렌즈가 가려지고 라이다 레이저가 산란됩니다. 눈이 오면 차선 표시가 덮이고 눈송이를 고체 장애물로 착각해요. 안개가 끼면 시야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미국 날씨 관련 교통사고의 76%가 젖은 노면에서, 46%가 비 오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미국인 70%는 눈이 오는 지역에 살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율주행 테스트는 어디서 했을까요? 맑은 캘리포니아와 애리조나입니다. 좋은 날씨에서만 연습하고 우리 잘해요 라고 한 셈이죠. S&P 글로벌 모빌리티 부이사 제레미 칼슨의 전망이 냉혹합니다. 랜세틀링호는 2035년 전에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마 그 이후로도 한참 걸릴 것이다. 레벨 5가 뭐냐고요? 완전 자율주행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 개입 없이 달리는 거요. 2035년 이후에도 한참 걸린대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99%의 완성도가 99%의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1%의 구멍으로 사람이 죽어요. 크루즈 끌기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움직였습니다.
2024년 9월 27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AB 1777 법안에 서명했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이 뭐냐면요. 이전에는 자율주행차가 신호 위반을 해도 딱지를 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가 없으니까요.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장 내부 메모에 이래로 적혀 있었어요. 무인 자율주행 모드에서는 교통위반 딱지를 발부할 수 없다. 이제 바뀝니다. 제조사에게 딱지를 뗍니다. 웨이모 차가 신호 위반하면 부글이 벌금 냅니다. 더 있어요. 30초 내 응답 가능한 양방향 통신장치 의무화, 24시간 비상 핫라인 운영 의무화, 긴급 지오펜싱 메시지 수신 시 2분 내 해당 구역 이탈 의무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정전이야, 다 빠져나가 하면 2분 안에 그 구역에서 나가야 해요. 못 나가면 제조사 책임입니다. 오만했던 빅테크에게 규제의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자, 여기서 시선을 한국으로 돌려봅시다.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요? 숫자를 보면 암담합니다. 한국의 자율주행 데이터 축적량은 웨이모의 2.25% 수준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웨이모가 100권짜리 백과사전을 읽었다면 한국은 아직 2권 조금 넘게 읽은 거예요. 나머지 98권은 펼쳐보지도 못한 겁니다. 10년간 테스트 허가받은 차량이 누적 471대예요. 미국은 연간 약 5,000대입니다. R&D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7년간 약 9천억 원. 미국과 중국의 약 100분의 1이에요. 현대차와 기아가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12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AI, 로봇, 자율주행 신사업에 50조 5천억 원이 배정됐어요. 전략도 바꿨습니다. 2024년 말부터 라이다 기반에서 테슬라식 카메라 기반으로 전환했어요. 42다지 개발하는 아트리아 AI는 카메라 8대와 레이더만으로 HD맵 없이 주행합니다. 웨이모와 협력도 시작했어요. 아이오닉 5에 웨이모 6세대 시스템을 탑재해서 2025년 연말부터 미국 실도로 테스트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가 뒤처진 이유가 뭘까요?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이호근 교수의 분석이 뼈아픕니다. 해외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해도 기업의 R&D를 오히려 장려합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 건의 부상사고만 나도 자율주행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언론은 이렇게 분석했어요. 한국에서 FSD가 어려운 이유는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를 감당할 공간이 부족한 구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말이죠. 빅테크의 실패를 보면 꼭 그것만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웨이모는 17년을 개발하고 30조 원을 쏟아붓고도 정전 하나에 멈췄습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가 있는 미국에서도 이 모양인 거예요. 실패를 허용하되 근거 없는 낙관은 경계해야 합니다. 약속의 소년들처럼 10년간 허풍만 떠는 건 실패를 허용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허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이 거의 다 됐다고요? 천만에요. 30조 원으로 99%를 만들었지만 신호등 하나 꺼지면 0%가 됩니다. 이것이 99% 완성의 함정입니다. 자율주행은 해결된 문제다 라고 외쳤던 머스크, 완전 자율주행이 여기 있다고 선언했던 웨이모 CEO, 10년간 늑대가 온다고 외친 약속의 소년들이었습니다. 법원조차 기업의 허풍이라고 판결했죠. 2023년 크루즈는 사람을 6m 끌고 갔습니다. 2025년 웨이모는 정전에 멈췄습니다. 2026년 죽스는 시민을 다치게 했습니다. 움직여야 할 땐 멈추고 멈춰야 할 땐 끌고 가는, 이것이 1%의 벽을 넘지 못한 AI의 민낯입니다. S&P 글로벌은 말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레벨 5는 2035년 이후에도 한참 걸릴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테슬라 주식, 자율주행 관련주 갖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팔아야 하냐고요? 그건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다만 판단 기준은 드릴 수 있어요. 첫째, 곧 로보택시로 돈 벌 수 있다는 말은 2019년부터 나왔습니다. 6년째 같은 말입니다. 둘째, 테슬라는 아직 레벨 2입니다. 자율주행 레벨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레벨 0은 그냥 자동차예요. 사람이 다 해야 하죠. 레벨 2는 차가 핸들과 페달을 도와주지만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해야 해요. 테슬라가 여기입니다. 손 놓으면 경고음 울려요. 레벨 4는 특정 구역에서 사람 없이 달릴 수 있어요.
웨이모가 여기 있죠? 레벨 5가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어디서든 어떤 날씨에서든 사람 개입 없이 달리는 거요. 그런데 레벨 4인 웨이모조차 정전 하나에 멈췄습니다. 레벨 5는 아직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셋째, 자율주행 수익은 현재 0원입니다. 웨이모도 적자, 죽스도 적자, 테슬라 FSD도 수익 모델이 아직 증명되지 않았어요. 이 세 가지 팩트를 아시고도 그래도 미래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보유하시는 거고, 너무 멀다고 판단하시면 비중을 조절하시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택시 배달, 물류 일자리는 안전하냐고요? 당장은 안전합니다. 하지만 5년 뒤, 10년 뒤는 아무도 모릅니다. 대비는 하되 패닉은 금물입니다. 약속 없는 기술은 사기이고 1% 없는 99%는 0%와 같습니다. 자율주행 시대 10년 내에 진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약속의 소년들이 또 한 번 늑대 타령을 하는 걸까요? 곧 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를,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상승경제학이었습니다.